여러분, 오늘은요 고전 드라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티커를 미리 다 골라놨거든요. 이렇게 골라놨고 고르는데 정말 한 2시간 걸렸어요. 놀랍죠? 다이어리는 요거는 제가 저번에 직접 만든 루즈링 어쩌고로 하면서 세팅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제가 막 이런 어린 시절이라든지 어린 시절 사진이라든지 그런 걸로 다꾸를 해주는 다이어리인데, 여기다가 한번 고전 드라마 특 이렇게 해가지고 다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똑같이 돼 있는 거 조금 재미가 없어서 약간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해볼까요? 고전 드라마 함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앞에 너무 싸워대가지고 앞에 커플이 너무 싸우거든요. 너무 싸우시네요. 그만 싸우세요. 한 02년 느낌에서 08년 정도? 08년 요 정도의 트렌드가 있어요. 고전 드라마의 특. 요거를 같이 한번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여러분, 화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옛날 드라마가 좋은 게 뭐냐면 날 것 그 자체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화면이 약간 이래요. 생날것. 이 사람의 모공도 보이고 꾸밈이 없어요. 꾸밈이 없는데 드라마라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동일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여주부터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여주의 느낌은 약간 능동태예요. 그래서 원래 능동태랑 수동태가 있는데 이 전까지만 해도 수동태인 여주들이 많았죠. 약간 최지우, 손예진 같은 선배들. 근데 이제 2003년, 4년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능동태인 여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하는 멘트가 있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반말에 굉장히 예민해요. 약간 능동태라서 엉뚱발랄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반말하지 마! 장난하니?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런 표정을 많이 짓죠. 능동태라도 귀여움을 잃지 않아요. 항상 귀여움이 베이스입니다. 되게 당당한데 거기서 귀여움을 잃지 않는 이런 따깍따깍 버튼이 있죠. 세라도 약간 사고뭉치 타입이잖아요. 사고뭉치 엉뚱발랄 이쪽이에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이렇게 으쌰으쌰 이러면서 사랑이 가득한 한우를 보내자, 약간 이런 재질로 싸이월드 대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약간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재질이랍니다. 그리고 또 여주의 느낌을 제가 또 캐릭터를 가져와 봤는데 인상이 약간 이래요. 관상이 동글동글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다? 능동태다. 굉장히 능청하고 남들과는 다른 어떤 4차원의 느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고전 드라마는 그냥 날 것이다. 딱 관상이 여주 관상이에요. 동글동글하고 지금 빨간 안경으로 발랄함을 더했죠. 그리고 핀도 꽂아야 되었고, 핀 꽂아야 여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브 여주가 핀 꽂는 거 보셨나요? 네, 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비슷하잖아, 느낌이. 지금 2명 둘 다 이 느낌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꼭 이 친구들이 뭘 해줘요. 특히 이제 남주들 있죠. 남주들한테 되게 뭐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면서 모르는 게 없어. 딱 혼내는 포즈잖아요. 남주를 혼내는 포즈,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주가 사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압니다, 그 집을. 바로 이런 곳에 살아요. 꼭 벽돌 무늬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엄마 나 나갔다 올게 이러면서 문을 탕 닫는데 철커덕 이런 게 아니고 쾅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배경으로 만들어줘야지. 배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야! 사과 나나 물고 가! 이런 느낌. 엄마가 항상 이렇게 뭘 챙겨줘요. 그러면서 막 운동화를 막 구겨 신으면서 엄마는 안 먹어도 된다고 이러면서, 하지만 항상 입에 물고 이 운동화를 고쳐 신죠. 이렇게 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N이에요. 공상을 겁나 잘합니다. 공상을 너무 잘해서 막 주변 사람들이 말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이러면서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N이다. 그래서 이거 붙여주는 거예요. N.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 머릿속에는 N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천사 그리고 악마. 머릿속에서 항상 이렇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V. 이 친구가 항상 하는 또 말이 있어요. 그 여주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할까요? 저런 싸가지! 라고 남주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다? 남주는 진짜 싸가지다. 정말 개싸가지거든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소지도 선배, 죄송하지만 표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하게 레이아웃을 여기다가 짜주는 거죠. 엄청 싸가지예요. 그냥 개싸가지거든요. 진짜 개싸가지. 신기해. 그렇게 싸가지일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집에는 이런 의자가 있죠. 그리고 집이 너무 으리으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궁전 같은 곳에서 살거든요. 막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막 이런 의자에 앉아있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자신도 남주도 이런 의자에 앉아있는다. 그러니까 개싸가지일 수밖에 없겠죠, 인생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마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주를. 그러면은 또 여주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만만하니? 어느 드라마에도 다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만하니? 이러면서 큰일 나는 거죠, 나를 만만하게 본다면.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항상 이런 형이 있어요. 사촌형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너무 스윗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뭐다? 이 친구랑 항상 이 여주를 좋아하죠. 수호천사를 자처해요. 약간 키다리 아저씨. 너의 수호천사가 될게. 너만의. 그런 재질인 거예요. 너만의 수호천사가 될게. 그리고 남주가 하도 싸가지가 없으니까 사랑 그거 얼마면 돼? 이러면서 싹퉁바가지 뒷거리를 하지만은 절대 부금은 똥땅똥땅똥땅똥땅똥땅 이러면서 더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그리고 꼭 이 사람 주변에 이런 여사친이 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사친이랑 약혼을 한 사이죠. 어이가 없죠, 우리는. 그리고 이 여사친은 항상 악기를 다루는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집이 부자니까 또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랑 친구예요, 또. 왔어? 이러면서. 걘 내 거야. 지훈이는 내 거야.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 지훈이 10년 동안 좋아했어.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면서 얘는 너 그러다 다친다. 이 여주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이 여주의 부모님은 항상 엄마랑 아빠는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가 약간 되게 세고 아빠가 웃고 있어. 되게 행복한 가정인 거지. 근데 이 집안은 반대야 또. 아빠가 굉장히 강압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빠가 권위가 없어야 집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항상 남주 여주는 술을 잔뜩 먹어요. 먹은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요. 이러면서 왜 당신이 여기 있어? 왜 네가 여기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어이가 없는 거죠.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술을 먹고 뭐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술 먹고 실수하는 걸 되게 이해를 못하는 편이라 혹시 술을 먹고 실수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약간 술 먹고 가진 실수를 다 해요. 막 이런 뽀뽀도 하고 잘못하다가 키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회상하면서 힘들어하는 여주와 남주들. 서브 여주가 궁금해하죠. 그날 도대체 어디 있었어? 어제 어디 있었어? 이러면서 이게 거의 6화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6화. 여러분 6화를 찾아보시면은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크게 적어줘야 돼요. 작은 걸로 안 돼. 6화에서 7화를 보시면은 꼭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 어떻게 해서든 뽀뽀를 시켜요. 그게 공식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되게 한 1화까지 되게 킹받아하면서 되게 티키타카가 있죠. 약간 이 여주가 고양이 이런 고양이 있죠. 갑자기 그 남자가 계속 생각나면서 계속 그 남주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고양이한테도 막 물어봐. 너 생각은 어때? 네가 뭘 알겠니? 뭐 이러면서 자기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해요.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한다는 점. 그리고 꼭 자기 이런 인형 있죠.
아예 잘 안 보이네. 인형한테도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쩌다 이게 됐노 이러면서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여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와중에 남주는 어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주라고 할게요. 어차피 똥차가 많아가지고 괜찮아요. 옛날 남주들 똥차가 많아서. 남주는 또 이러고 있죠. 컴퓨터에 꼭 검색을 해요. 컴퓨터에. 이거 장면 꼭 나와요 여러분. 지식인에 물어봐요. 뭐 심장이 쿵쾅거리고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무슨 병인가요? 이러면서 어이없는 질문을 마치 서민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듯이 재벌가의 남자는 절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듯이 이런 걸 질문하게 만들죠. 막 여주는 또 비빔밥 먹죠. 비빔밥 먹고 이렇게 막 왕 먹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겁나 신경 안 쓰이는 척 하는데 너무 신경 쓰이겠지. 너무 신경 쓰이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괜히 이렇게 일을 해요. 그냥 일하면 되는데 꼭 머리를 쓸어줘야 돼. 머리를 이렇게 막 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땀도 없는데 땀 흘리는 척 하면서 사람 열받게 하죠. 그리고요. 남자야 여주가 사귀게 되는데 명품샵에서 옷을 입은 여주의 모습, 그걸 보고 있는 남주의 모습, 진짜 이거라니까요. 명품샵에 갔을 때 일했던 여주가 이렇게 변하거든요. 막 이런 명품샵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옷을 입혀요. 명품샵이라서 우린 되게 기대를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우리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얘 마음에 드는데 시우라면서 어떤 옷을 입으면 나 어때? 이러고 이렇게 막 섰는데 막 별로래. 내가 봤을 때 뭐 딱히 고른 옷도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지그들만의 파티니까 지가 아는 무드가 있겠지. 좋아하는 무드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옷을 입고 파티장에 가죠. 그리고 뭐 어쨌든 이래저래 하면서 또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놀이동산을 가죠. 놀이동산을 가면은 수영복을 말도 안 되게 이런 촌스러운 걸 입는단 말이죠. 꼭 이렇게 촌스러운 걸 입고 나와가지고 상당히 불쾌함을 느껴요. 그 남주가.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패션이 있어요. 또 이런 패션이 있죠. 이런 패션을 입고 오니까 아까 자꾸 그렇게 그 명품샵을 가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남주가 막 아는 척하지 말래요. 그런 옷을 입고서는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서브 남주는 어때요? 왜 예쁘기만 한 걸 막 이런 느낌으로 있죠. 푹 그저 너무 귀여운데 여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막 고른 느낌으로 이렇게. 근데 이영아 선배 진짜 좋아했어요. 되게 투명하고 맑은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한이를 보면 이영아 선배가 생각이 나더군요. 전 너무 크니까 좀 자를까요? 그죠? 내 여주는 너무 귀엽고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고마워해요. 뭐가 고마운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항상 옆에서 이렇게 다독여주죠. 여주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니까. 고전 드라마의 특징은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물론 이건 시트콤이긴 하지만요. 사랑은 돈을 쓰는 거야. 이러면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이게 천국의 계단의 명대사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자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로. 12화 정도 되면은 정말 사랑을 하거든요. 이렇게 둘이서 정말 쌍방을 확인을 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딱 여기서 이제 안 된다. 니네는 안 돼. 이러면서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되죠. 대부분 남자 측에서 남자 집 쪽에서 반대를 해요. 너까지 게 감히 이러면서 딱 끝나면은 우리는 그때 뭐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뭐 OTT 이런 거 없고 다시 보기 이런 거 겨우겨우 보긴 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 보기를 잘 보지 않았었고 재방송도 만약에 보잖아요. 분량이 잘려가지고 감정선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꼭 본방사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도파민을 충전해가지고 집중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만으로 충분히 도파민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도파민을 계속 분마다 이렇게 채우잖아요. 그냥 생활화가 되겠잖아 도파민이. 근데 이때는 충전하는 거였다. 드라마를 보는 것도 굉장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거 사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주인공들이 사귀면은 꼭 이런 사람도 있죠.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너 같은 얼음 왕자가 얼음 어떻게 그렇게 사귀냐 여자를. 약간 진정해라. 너 약간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진지하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더 빠져요. 이 사람은요. 더 빠집니다. 어떻게 더 빠지냐면은 오뎅. 항상 길거리 음식을 그렇게 먹어요. 오뎅. 이 어묵을 먹고 서민들도 알아가고 내 여주도 알아가는 뭐 그런 진행이 되죠. 이 남주는 이런 오뎅을 먹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재벌집에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내 아들이 길거리 어묵을 먹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에 돌입하면서 더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데 꼭 여주는 따로 불러요. 꼭 여주를 따로 부릅니다. 꼭 이런 커피잔이 나오는 카페를 가서 만나요. 꼭 이런 커피잔이 나오죠. 그리고 주전자는 꼭 이래요. 오반가? 꼭 이렇고요. 그리고 이 여주는 남주한테 약간 헤어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금수저를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지. 자기 수저는 지금 방바닥에서 먹는 건데. 그러면서 밤에 또 뭐 했어요? 여주는 청승을 떨기 시작해요. 이렇게 청승을 떨잖아요. 이거 지금 청승 떨고 있어요. 막 비 오는 날 거울 보면서 카페에 거울 보면서 나 이제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옆에 또 끼어들어가지고 서브 남주가 괜찮아. 너 행복해질 거야. 너무 귀엽고 너무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밤에 라면을 끓여 먹어요. 꼭 양은 냄비에 끓여 먹거든요. 여주는 밤에 양은 냄비를 끓여 먹습니다. 자기 애착 인형한테 말을 걸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말 좀 해줘. 이러면서 오늘 하루도 빠샤빠샤 이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빠샤빠샤 이겨내기. 그리고 남주가 계속 연락을 해요. 이렇게 폰으로 이러면서 연락을 하면은 또 여주가 뭐라 하겠어요. 여주가 아는 척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이러지만 속으로는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러면서 없이 살기 힘들어하니까 이 친구들이 또 쪼쪼쪼쪼 가가지고 너 어떻게 우리 여주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고작 엄마의 방해로 그때 있게 행동해 남주야. 압박을 하죠. 남주를. 근데 남주는 밖에서는 코웃음 쳐요.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을 하죠. 우리 여주 좀 그만 괴롭혀. 막 이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아 내가 정말 여주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 이러면서 되게 고민이 많아집니다. 길 가다 보면은 이런 커플들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행복한 커플들이 엑스트라 보면서 남주는 부러워하죠. 이들을. 갑자기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막 고속을 하면서 막 졸라 빨리빨리 빠름 이러면서 여주한테로 달려가죠. 여주의 집으로 달려가요. 뭘 깨닫고. 그러면 뭐겠어요. 여주는 집에서 훌라후프를 하고 있죠. 옛날에는 여주들이 그 마당 있죠, 마당. 이런 벽돌집에서 살고 항상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훌라후프 돌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진짜예요. 이 틈을 타서 서브 여주가 항상 이 사람들은 그 남주한테 말을 안 하고 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죠. 남주의 집에 가가지고 꽃을 막 사들고 가요. 이런 꽃을 항상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저 약혼자 저 왔어요. 이러면서 막 되게 친한 척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꼭 남주랑 무슨 바에 가가지고 이런 칵테일을 마셔요. 여주랑 너무 힘들었고 이러면서 너 여주랑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히히 애궁 이러면서 되게 달래주거든요. 남주를 달래주는 척하면서 되게 술을 많이 먹여요. 어떻게 여자가 그렇게 남자를 술을 많이 먹이는지 모르겠는데 술을 먹여가지고 또 여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주한테 이 폰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서브 여주가 받아요. 그래서 또 이 여주가 오해를 해요. 그래서 걔 고구마를 좀 비킬게요. 고구마를 주면서 우리는 막 상당히 불쾌하면서 막 이게 막 한 3-4번 왔다 갔다 거리다가 결국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 서브 남주는 유학을 간대요.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미련이 없나 보죠. 여주 널 사랑하지만 행운을 빌게. 행운을 빌어 이러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거든요. 남주랑 여주랑 마지막 화에 꼭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고구마를 꽉 눌러버리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겠죠. 시청해주셔서. 마지막에는 이런 장면들 있죠. 여주와 남주의 촬영 스케치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막 보여주고요. 했던 장면들 남이 찍은 것 같지만 안 찍은 것 같은 디카 재질이라는 데세랄 재질 데세랄 그때 없었어요. 약간 디카 재질 장면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너무 드라마를 사랑한 사람들한테 좀 어이가 없게도 바로 다음 새로운 드라마가 예고편이 나오면서 내용이 똑같아요. 이런 발랄한 여주가 나와가지고 티렁티렁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연주가 약간 이렇게 그 여주 참 신경 쓰인다 죠 막 이러다가 문자를 뭐 몇 번 보내고 씹고 쌩까고 이러다가요 문자가 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또 끝이 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 게 가끔은 그런 드라마도 있어. 막 이런 결말이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막 이랬는데 응 구라임칠. 응 이때까지 다 구라였음. 내가 다 속은 거임. 내가 다 이거는 판 짜놨고 니네 이거는 그냥 떡밥 회수 하는 거 귀찮음 이러면서 구라임질. 고전 여주 남주를 알아봤고요. 엄마 아빠도 알아봤고 친구들도 알아봤고요. 서브 여주도 알아봤고요. 심지어 엑스트라도 알아봤고 되게 알아본 게 많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공감 느낌으로 받고 해본 거거든요. 님들이 이런 드라마 이야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